저는 오늘 딥러닝 기반으로 한 그 자동화된 용어 매핑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병원마다 EMR 등 이제 기록을 할 때 그 병원마다 용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메디컬 데이터를 모으고 이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표준화된 모델로 CDM 공통 데이터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휴먼 슈퍼비전이 너무 필요하다는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한 자연어 처리를 활용을 해서 의미론적인 기관관 코드 매핑을 이제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그 용어 매칭이 심플하고 또 개념의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조금 쉽다라는 점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환자가 병원을 가면은 그 한 병원에서 발생한 롱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 한 환자가 그 환자 중심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트렌드죠. 그래서 그 한 환자가 여러 종류의 병원을 갔을 때, 여러 종류의 병원을 가고 그 병원마다의 그 데이터들을 통합을 하고 이제 공유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이때 병원마다 다른 용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라도 서로 표현하는 용어가 다르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OMOP CDM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OMOP CDM은 오디세이라고 하는 비영리 국제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그 표준화 공동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우사기라고 저는 읽었는데, 네, 우사기라는 툴을 씁니다. 그래서 이 우사기라는 건 뭐냐면은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 용어 매핑을 자동화해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우사기에서 핵심은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기반한 그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이때 이 term frequency IDF는 그 문서에서 단어의 중요도를 수적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제 TF는 그 용어의 빈도를 나타내고 IDF는 그 용어의 유니크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TF IDF 밸류가 높으면은 그 문서를 캐릭터라이즈 하는데 그 단어가 좋은 단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에 해당하는 그 descriptive sentence를 한 줄로 만들고, 그리고 그 각 단어의 TF-IDF 스코어를 이제 벡터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각 단어와 그 각 단어의 스탠더드 셋을 1대1 매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인베딩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요. 워드 인베딩과 센텐스 인베딩이 있습니다. 워드 인베딩은 이제 단어를 벡터화 시킨다는 건데, 이게 약간 생소하잖아요. 단어를 어떻게 벡터화 시키지? 근데 이게 핵심이 단어의 의미, 시멘틱스인데요. 이게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어들은 가까이 위치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단어일수록 좀 더 프리퀀트리하게 나오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벡터들에게 하이스코어를 부여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센텐스 인베딩도 이제 워드 인베딩과 비슷하게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들은 이제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서드인데요. 데이터를 모으고 전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오목 그 CDM 중에서 여러 도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환자의 심텀 등을 나타내는 컨디션에 이제 해당하는 그 도메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겟 컨셉하고 소스 컨셉이 있는데요. 타겟 컨셉은 말 그대로 타겟이 되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노멜드 CT 코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소스 컨셉은 병원마다 다 서로 다른 그 용어 체계를 갖고 있는 그 소스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 컨셉은 이제 그 단어를 영어로 이제 단어를 설명하는 그 자연어로 된 그 한 문장과 1대1로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셋은 알파벳 순서로 알파벳으로 이제 정렬이 되는데, 이게 코드 자체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코드가 그 해당하는 definition sentence와 1대1로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에 넣기 위한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는 타겟 코드, 그리고 타겟 디스크리션 센텐스고, 얘는 소스 코드, 그리고 소스 디스크리션 센텐스입니다. 여기서 센텐스 임베딩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그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문장들은 크로스 벡터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 특징이 유사도가 수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n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거는 소스 코드, 소스 디스크리션 센텐스, 타겟 코드, 타겟 디스크리션 센텐스. 그리고 이렇게 Y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그리고 n번째까지 포인트가 있고, 이 Y는 바이너리 레벨인데요. 이 1은 포지티브 샘플을 의미하고 0은 네거티브 샘플을 의미합니다. 포지티브 샘플은 소스랑 타겟이 제대로 매치가 됐을 때 포지티브 샘플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소스랑 타겟이 매치가 안 됐을 때 0이라는 걸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딥러닝에 넣을 데이터셋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거티브 샘플, 그러니까 소스랑 타겟이 매치가 안 된 그 샘플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포지티브 샘플 자체가, 그러니까 소스랑 타겟이 1대1로 맞는 커렉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셋을 많이 만들어 놓기 위해서 네거티브 샘플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랜덤 샘플링 스킨, 두 번째로 false positive sampling 스킨이 있고, 세 번째로 hierarchical sample 스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 개의 임의의 discussion sentence와 또 그 고정된 개수의 컨셉트 네임을 임의로 매칭을 시키고, 임의로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정답 그 소스 타깃이 딱 맞는 확률은 적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거티브 샘플, 즉 그 레이블을 0으로 해놓은 네거티브 샘플을 많이 만들게 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랜덤 샘플링 스킨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이용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있는데요. 여기서 시뮬레리티 스코어를 구하고, 그래서 그 상위 100개의 리스트 중에서 타겟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이제 네거티브 샘플로 레이블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그 스노우메드 시티 코드가, 즉 타겟 코드를 이렇게 위아래 단계로 두 단계씩 해서 이 범위 안에 있는 걸 선택을 해서 네거티브 샘플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네거티브 샘플을 만들고 나서 포지티브 샘플과 이제 합쳐서 총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거는 소스 코드, 그리고 이거는 타겟 코드, 그리고 소스 디스크리션 센텐스, 타겟 디스크리션 센텐스인데요. 이 코드들 간의 그 유사성을 이제 매칭이 되는 확률로서 그 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소스 코드 디스크리션과 컨셉트 네임을 각각 이렇게 워드 임베딩과 센터스 임베딩을 시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U와 V 벡터가 D 차원의 벡터가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컨카테네이션을 시키는데 U 벡터, V 벡터, 그리고 서로 뺀 벡터, 그리고 내적 벡터인데요. 여기서 뺀 거는 이제 둘 벡터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얼마큼 떨어져 있냐? 그걸 보는 거고, 이 내적 벡터는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고 다른 방향이면 마이너스라서 그 방향을 보는 용도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개라서 4D 디멘션이고, 이거는 이제 얼마큼 가까이 있냐, 그 벡터가 얼마큼 가까이 있냐, 이걸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fully connected layer를 통과시키고,
이제 확률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스칼라로 변환이 되는데요. 확률을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4D 디멘션의 인풋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가중치를 곱하고, 그다음에 이걸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돌리고, 가중치, 이거는 512 차원으로 바꿔주는 네, 가중치 벡터고요.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의미적으로 유사한 거를 그 확률로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텍스트 베이스드 컴패리즌 메커니즘을 해서 여기서 토끼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할 때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러스 펑션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경사하강법 SGD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하는데 이 성능을 측정할 때 탑 K 어큐러시 매트릭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비슷한 아이템들이 있을 때 상위 K개 그 리스트 중에서 소스랑 타겟이 딱 맞는 거는 1, 그리고 아닌 거는 0 이렇게 해서 소스랑 타겟이 맞는 것의 개수를 이제 세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K는 1하고 100. 그러니까 K가 1이라면은 이제 처음부터 소스랑 타겟이 딱 맞는 correct answer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는 그 맨 처음에 얘기한 우삭이고 여기가 이제 논문에서 얘기한 토끼를 이용한 건데요. 여기까지 예, 1, 50, 100, 150, 200, 250 있고 여기는 아까 그 false positive, negative 샘플이 들어간 거고 여기는 hierarchical negative 샘플이 또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네거티브 샘플이 포지티브 샘플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많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샘플이 개수가 같을 때는 오히려 우사기보다 안 좋게 나오는데 50 이상일 때부터는 우사기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n이 150일 때를 최적의 그 조건이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false positive 샘플이 들어가 있을 때가 아닐 때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 1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스와 타겟이 딱 맞는 그 커렉트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확률이 굉장히 적어서 탑 1일 때는 굉장히 낮은데 탑 5부터 100으로 가는 경우에는 성능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는 이제 false positive 샘플이 있을 때 성능이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false positive를 빼고 그 hierarchical negative 샘플의 영향을 좀 보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주황색은 그 랜덤 네거티브 샘플로만 이루어진 샘플이고 그리고 까만색은 랜덤이랑 hierarchical 네거티브 샘플이 반반 섞인 그런 샘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accuracy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n이고 n이 증가할수록 그 반반 섞은 그 hierarchical negative 샘플이 들어가는 것이 accuracy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끼 같은 경우에는 인베딩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시멘틱 레벨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컨텍스적으로 너무 시멘틱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컨텍스트를 놓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사기 같은 경우에는 딱 그 particular 키워드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각각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제 합쳐서 앙상블 모델을 만들면 컨텍스트와 시멘틱스를 둘 다 컴플리먼트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앙상블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더 다양한 네거티브 샘플 테크닉을 만들거나 뭐 다른 워드 인베딩 모델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식의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토끼랑 우사기 차이점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병원 기관마다 다른 그 의학 용어 체계 시스템
때문에 어려웠던 그 환자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시멘틱을 핵심으로 그 자동화된 워드 시스템을 개발했고, 네, 어떤 기관에서든지 그 하이 어큐시 매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거티브 트레이닝 샘플의 중요성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